제가 1년 안에 에미레이츠 항공에서 5번 탈락하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 마인드셋을 다르게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잉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려고 클릭하신 분들은 에미레이츠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외항사 면접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에미레이츠 항공의 장단점은 전에 제 영상이나 쇼츠 영상을 봐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20대 초반에 에미레이츠 항공 승무원이 되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승무원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을 위해서 면접 보시는 분들 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둔 시점에서 나의 마인드셋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경험담을 통해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선 제가 언제 어떤 시점에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졌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대학생 때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정말 0이었어요. 아니 마이너스. 아니 저는 키도 작고 한 162.5 정도거든요. 남편한테는 163이라고 항상 했는데 저는 키도 작고 국내 항공사 승무원 언니들 이미지도 아니었고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처음 에미레이츠 항공을 알게 된 게 어학연수 뉴욕으로 6개월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오고 나서 친한 친구 한 명이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외항사에 대한 것을 처음 알게 해줬어요. 에미레이츠 항공이라는 게 있는데 두바이에 살아야 된다. 근데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얼굴, 키 이런 거 잘 안 본다. 하지만 영어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그럼 승무원이라는 걸 할 수 있나? 라고 처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어 회화에는 두려움이 없고 어학연수 다녀온 직후여서 영어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에미레이츠 항공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던 케이스여서 정말 에미레이츠 항공 말고는 가고 싶었던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제 영어는 그래도 면접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 국내든 외항사든 다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녔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기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면접 봤을 때는 이런 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8기였고 제가 합격한 기수는 15기예요. 그 당시에 에미레이츠 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을 굉장히 자주 많이 뽑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갔거든요. 거의 3, 4개월 아니면 늦어도 6개월 만에 항상 한국 사람을 뽑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8기부터 9기, 10, 11, 12 매 기수마다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였죠. 8기 때부터 12기까지는 매번 두바이 현지 면접관 스크리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면접관과 보는 1, 2차는 저에게 너무 쉬웠거든요. 그냥 영어 어느 정도 하고 이미지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붙여주니까요. 그런데 두바이 현지 면접관들과의 스몰 토크랑 1차 디스커션에서는 항상 떨어지니까 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항상 좌절했었죠. 여기서만 합격하면 이제 최종까지 쭉 갈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되게 고민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12기 때부터는 현지 면접관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6개월 페널티를 주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이런 페널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에미레이츠 항공 면접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얼굴을 보고 싶은데 매번 온 애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6개월 동안 알바도 하고 일자리도 구하면서 외항사 승무원 스터디는 항상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에미레이츠 항공을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쉽게 일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최종 면접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특별하게 다르게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뭐 다른 행동이었다, 다른 반응이었다 하면 그거를 바로 면접 노트에다가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적어두고요. 그 다음엔 나중에는 영어로 한번 쫙 써봤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 글로 쓴 거랑 내가 이거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랑은 정말 다릅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거울 보고서 앞에 면접관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것도 좋고요. 마음이 맞는 스터디 멤버랑 1대1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만 5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나 떨어지지? 내 영어가 문제인가? 내 영어가 부족해서 자꾸 떨어지는 건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제 영어는 어학연수 다녀온 직후보다 더 좋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래도 항상 영어 면접 준비를 해서 면접에 필요한 영어 문장들은 뭐 로봇처럼 줄줄 나왔죠. 생각해보면 국내 항공사 승무원 지원하시는 분들 다 한국어 네이티브시잖아요. 한국어를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외항사 승무원 면접에서 단순히 언어 때문에 떨어진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1, 2차를 붙어서 올라왔다는 거는 영어 대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1, 2차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나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죠. 내가 나 자신한테도 확신이 없는데 그걸 보는 면접관들은 그거 귀신처럼 알아차리시죠. 특히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일하다 보니까 얌전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1년 안에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5번 탈락하고 그리고 다른 외항사들도 5번 넘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 마인드셋을 다르게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1년 동안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최강의 멤버들은 하나둘씩 중동항공사 아니면 다른 외항사로 합격을 하고 떠났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면접 준비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피부 좋거나 뭐 승무원 될 만한 멤버들은 다 합격해서 떠나고 진짜 몇 명 안 남았어요, 스터디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 다 뽑혀 갔잖아. 이제 나도 뽑힐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한 끗 차이인 게요. 주변 스터디 멤버들 다 합격해서 승무원이 됐는데 나만 안 되고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고 역시 난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다음 면접에 난 합격의 운명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다행히 그 상황에서 포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나랑 경쟁해야 하는 면접자들 중에서 이제 뽑힐 사람이 다 가버렸어. 이제 내 차례다 라고 강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제 마인드셋은 이제 나는 다음에 합격자다. 난 이번에 합격해서 두바이 간다 라는 마인드셋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돈 주고 승무원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도 하고 현지 면접관 보러 갔었거든요. 피부 화장도 막 핑크빛 샤랄라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스모키 느낌의 화장을 하고 가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이상 이제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지 면접관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현지 면접 날에는 1대1로 앞니치를 다시 재고 그 사이에 면접관들과 이제 가까이서 피부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몰 토크를 하게 돼요. 이때 면접관이 뭐 예쁜 귀걸이를 하거나 옷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칭찬을 마구마구 해줍니다. 근데 또 너무 또 오버하면 어색해서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든지 적당히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종 면접장에 딱 들어가고 굿모닝 하고 면접관 2명 앞에 앉습니다.
그 스타벅스 커피 때문에 제 최종 면접 시작은 하하호호 이거는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